이번에는 직제 개편안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찰 고위급 인사에 뒤이어서 이 법무부에서 이 반부패 수사부 또 공공수사부 같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13곳을 폐지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의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예정됐던 개혁 수순이다라는 게 이제 여권의 반응이고요. 반면 야권에서는 계속 얘기하시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조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직제 개편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을 갖고 계십니까? 이번에는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검찰은 거악을 척결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고 거악이 잠들지 못하게 하는 부서인데 거악 척결에는 전문화된 이 특별수사부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권 들어와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수가 23명에서 43명까지 늘었어요. 이걸 줄이려면 처음부터 줄였어야 되는데 자기들 필요할 때는 무려 2배 가까이 늘려서 온갖 적폐 수사를 한다고 다 하다가 이 특수부나 이런 데는 속성상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을 들이댈 수밖에 없어요. 이 인원이 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 결국 정권 실세들, 그다음에 여당 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 칼날을 향하니까 이제 와서는 직접 수사 줄인다 그러면서 이제 3년 지나서 온갖 특수부를 없애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도 우선 자기들을 향하는 칼끝을 줄이기 위한 의도가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직접적으로는 지금 이번에 검사장들 다 저렇게 날리고 난 다음에 수사 실무자들이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그다음에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이런 사건들이 계속 수사가 진행될 텐데 이 사람들은 최소 보직 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를 해서 쫓아낼 수가 없어요.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직제를 없애버려야 돼. 직제가 없어지면 1년이 안 되어도 어디로 인사이동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니까 중간 수사 간부들을 이 수사팀에서 다시 쫓아내기 위해서 1년 안에 전보 못하게 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걸 줄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의 내용이 언제 성안이 됐죠? 저는 벌써 그거는요. 그 윤석열 총장이 오기 전 1년 전입니다. 벌써 1년 전에 그 1년 전. 그리고 또 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개혁의 그 입안은 그건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첫 번째 1호 공약입니다.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들어간 게 얼마입니까 벌써 그 200일 가까이 된 시점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슨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직제를 고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조국 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 검찰개혁 내부에 만들어진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직제 개편안을 만들어집니다. 이게 추미애 장관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 저희는 이미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한 이 정부에서 저는 일반 국민들에까지 다 이미 예측 가능성이 있는 고지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윤석열 총장은 그분의 성격을 모릅니까? 그분이 그 댓글 사건에서 사직까지 갔다가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5명 이상득, 최시중, 뭐 그 왕 실장이라고 하는 김성환 뭐 이런 5명을 한꺼번에 구속시킬 때 이 윤석열이 해왔던 사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의 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그 여태까지 했던 경력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인사권자인데요. 저는 그것들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권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장려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라는 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수처법의 원리입니다. 일관되게.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이게 무슨 정책 목적이 있었어요. 정책 목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좀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 저는 이분이 나는 사람한테 봉사하지 않는다. 내 조직에 봉사한다고 했어요. 검찰에 봉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부터 좀 잘못된 것입니다. 그분이 초기에 그 아주 수사검사로서 성과를 알릴 때부터도 검사가 직제 개편안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해서 정리해 주시기 녹봉을 바랍니다. 먹는 네. 검찰이 국민의 봉사를 해야지 어떻게
검찰에 봉사를 합니까? 그분이 그때부터 잘못돼서 이제 잘못된 것이 나오기 시작한 게 만난 게 바로 검찰 개혁 파괴를 위한 본인의 권한 행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분의 그 역할은 여기까지, 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직제 개편하는 말이죠. 원래 조국 장관이 그 많은 시련을 당하면서 이미 발표됐던 내용 중에서 특수부 광주지검, 대구지검, 그리고 중앙지검을 남겨놓고 대부분의 경우 형사부와 공판부 중심으로 해서 모두 다 이관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부지검의 금조부라든지 실제 보면은 민생사범으로 이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될 중요한 부서들이 이번에 다 일반 형사부로 다 빠졌는데요. 저는 일반 형사부로 빠졌다 하더라도 그런 민생과 관련된 일반 형사사건을 예전에 특수사건이라고 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저는 직제 개편 안에서 형사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도 이제 2차적 수사만 해야 될 검찰이 앞으로 이제 공판 관여에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공소 유지와 공소권을 주요 본령으로 하는 검찰이 2차적 수사와 공판부가 굉장히 앞서 나가야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중요 사건에 대해서 앞장서서 해왔던 검찰의 그런 공백을 우리가 좀 잘 모아야 될 어떤 그런 걱정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반문해 볼게요. 잠깐만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게 6,400명이 해당하는 공직자가 대통령을 포함하여 잠깐만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공수처법이 살아있는 권력의 전담 수사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뒤에 토론에 나오겠지만은 네. 저는 우리 당론과 달리 공수처를 만들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 공수처를 만들 때 공수처장을 야당이 임명하게 해라. 지금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해놓고도 검찰총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저렇게 싸워서 다시 자기 마음에 속 드는 공수처장을 임명하려고 지금 공수처를 만들었어요. 네.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간에 지금 구조에서 공수처장은 민주당이나 대통령이 뜻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아니 전혀 그건 나중에 토론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하려면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추천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지명해서 대통령이 추천 잠깐만요 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는 대통령 주변 권력이나 이런 거 지금 이거 딱 그겁니다. 대통령 주변 수사하니까 지금 검찰이 저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건데 그것을 대통령 임명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수처장을 임명하면 우리나라의 수사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론과 달리 공수처를 만들 때 공수처장은 야당이 추천해야 된다. 그래서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야당 추천을 받아들이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도 많았고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들이 대략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왜 안 받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특별감찰관도 비워놓고 임명하지 않으면서 명예훼손적 허위사실 전혀 아닙니다. 자료를 다 가지고 속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런 알겠습니다. 내용이기 때문에 공수처장에 대한 토론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네.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명분을 달아서 지금 수사팀을 해체하고 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네, 자 직제 개편안에 그러니까 대해서 6,000명 넘는 네. 교수들이 시국 선언을 네. 하고 130여 명이나 되는 변호사들이 알겠습니다. 파게 하겠다고 자, 이야기하고 직제 있잖아요. 개편안에 200만 대해서 모였을 두 분 때는 변호사 어떻게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검찰 개혁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좀 먼저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검찰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자라는 것이지 검찰의 힘을 빼자가 목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 검찰의 힘을 뺄 수도 있다라는 거고 되는 것이지 검찰 개혁은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이다. 그건 아니죠.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맞게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 직제 개편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힘을 빼기 위한 직제 개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형사부 강화한다?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금조부, 남부지검 합동범죄, 증권범죄 수사단에서 하던 사건을 형사부에서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변호사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 똑똑한 변호사 100명 갖다 놓고 전혀 해본 적 없는 증권소송 해라, 의료소송 해라. 절대 못합니다. 그 나름대로 합동범죄 수사단에서 오랫동안 쌓여온 관록이 있고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수사 매뉴얼이 전승이 되면서 수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갑자기 직제 개편 없애버리고 형사부로 간다고 해놓고 거기서 증권범죄 수사해라? 못하거든요.
제가 변호사 전연차 때 증권 사건을 상당히 많이 해서 금감원 내부 강의도 한번 초대가 돼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금감원의 시장 감시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금감원에서 이게 주가 조작 이상 신호가 한 20여 가지 신호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만 걸리게 되면 바로 이거 이상하다. 조사 들어가야 된다라고 바로 금감원 시스템에 뜨게 되고 바로 남부지검의 그 합동수사단에 연계가 돼서 이걸 수사를 해야 된다. 그쪽이 뜨게 되면 증권시장이 다들 저승사자 왔다. 술렁술렁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없어져서 남부지검 형사부로 가버렸는데 문제가 있다. 형사부에서 왔다. 형사분들이 증권도 안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서울 남부지검 예를 들어서 형사 4부는 증권범죄만 하는 부서다.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고요. 왜 그 좋은 부서들을 없애고 왜 좋은 특수부, 경찰들이 아직 할 수 있는 역량은 안 되거든요. 경찰들은 1차적으로 민생범죄 치중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주호영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거하게 범죄, 기업범죄, 반부패 범죄, 증권범죄 이런 전문적인 역량들은 오히려 검찰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줘야 되는 것인데 검찰의 역량을 점점 더 줄이다면 도대체 국가의 부패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셔도 되겠는데요. 네네, 저 김용민 변호사께 발언 네.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떡할까 걱정했는데 말할 기회가 별로 없네요. 하다 보니까. 네. 이종걸 의원님 발언기를 조금만 양보해 네, 주세요. 네, 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사방해를 위한 직제 개편이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인사하고 뭐 직제 개편 이런 얘기 나올 때 바로 또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검찰 지금 전혀 수사 방해받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형사부 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이라는 것인데 결국에 직제 개편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그 국민들이 그 맞닥뜨리는 사건들은 형사부에서 담당합니다. 그리고 특수부, 직접 수사의 대표적인 게 특수부 공안부일 것인데요. 여기서 담당하는 범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나오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고 큰 사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형사부 공판부입니다. 이쪽이 강화가 되는 게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첫 번째 권고안이 바로 권고가 이거였습니다. 형사부 공판부로의 중심 이동하고 직접 수사 줄여라. 이런 게 첫 번째 권고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계속 그 남부지검의 어떤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말씀하시는데 그 직접 수사를 줄이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부서를 없앨까는 그거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증권범죄 특수성, 전문성 고려해야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폐해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뭐 뉴스타파나 MBC PD수첩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정관 예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폐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직접 수사, 특수수사가 잘해서 박수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사를 잘했다라는 것을 평가를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소권, 기소권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이 수사가 잘했다라고 하면 검사가 그걸 보고 기소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평가는 법원에서 평가를 합니다.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직접 수사하면 첫 번째 평가 대상인 공소권은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검찰이 직접 수사했기 때문에 이걸 기소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못한다고 얘기하실 게 아닌 것이죠. 경찰은 기소권이 없습니다. 게다가 영장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를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것은 기능과 권한의 차이인 것이지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가 직접 수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것은 검찰의 본연의 모습, 검찰 본연의 모습은 법률가입니다. 법률가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게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딱 하나만 제가 김 변호사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자, 그럼 이번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통과가 됐었죠. 그 기본적인 방향은 경찰에게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주게 돼 있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형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오히려 사실 검찰의 형사부는 할 일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상황대로 간다라면 경찰이 자체로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고 기소 의견만 송치하고 불기소 의견은 보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면 그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서 뭐 이제 검사가 다시 한번 재수사 요구를 하든가 하게 되는 것도의 강제성은 없겠죠. 징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형사부 할 일이 점점 없어져요. 기존 검찰보다 오히려 더. 근데 할 일 없는 형사부를 더 늘려요? 이게 어떻게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바로 좀 답을 드려도 될까요? 예, 해주시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나중에 또 더 말씀 나오겠지만은 검찰의 할 일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줄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논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법률에 따르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직접 수사 가능합니다. 직접 수사의 범위가 그렇게 크게 많이 줄지 않아요. 그래서 그 형사부가 강화되는 게 맞습니다. 일반 민생 사건을 처리한 형사부가 많아야 되고 강화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 달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보충 말씀드리면요.
그 이번에 아주 독한 사직서를 내고 나가신 김웅 네. 검사 그분도 어느 자리에서 제가 봤는데 이번 검찰 개혁의 방향이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은 옳다, 맞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요번에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수사 종결권을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주는 그런 대골격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이 이제 이미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입니다. 그래서 6개월 후면은 부칙 6개월 후면은 이제 시행령 만들어서 좀 시행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변호사님은 이제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다시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신가요? 아니, 그건 전혀 아니죠. 예. 아니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예, 거기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뒤에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네네. 어쨌든 물론,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 검찰의 형사부가 할 일이 줄어들게 되는데 네. 지금의 직제 개편안은 형사부를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 것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검찰이 네. 이렇게 직접 수사 개념으로 1차적 수사를 계속 해왔던 개념으로 본다면 이제 일반 형사부가 일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좀 되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 우리 거의 같은 대륙법계 계통을 가지고 있었던 뭐 독일, 프랑스 또 일본마저도요. 그렇게 1차적 수사 많이 안 합니다. 거의 예외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대부분의 공소유지를 통해서 법률 적용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함으로써 그 복잡한 경제 상황도 잘 해나갑니다. 우리도 지금 검찰 수사관만 해도 한 5천 명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검찰이 1차적 수사와 직접 수사와 주재자와 모든 수사에 대한 그 주재권을 다 갖게 된 그 역사 과정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생긴 그 권한들 속에서 나왔던 여러 역할들입니다. 그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식품조사부가 많은 성과를 올리고 또 금조부가 많은 성과를 올려서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그 수사 주재자의 지휘로서의 역할을 뒷받침했던 것들을 알지만 그러나 이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3분의 1 정도는 공수처, 3분의 1 정도는 검찰, 3분의 1은 경찰인데 근데 이제 이거는 점점 더 1차적 수사가 검찰로부터 이제 거의 사라지면서 점점 더 수사에 관한 권한은 이제 검찰로 다 넘어갈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요.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네, 우리가 네. 이해하고 경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네, 능력들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고 금조부와 식품조사부를 대체할 수 있는 경찰의 그 수사 능력들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봐야 네. 되겠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검경 수사권 생각합니다. 조정